안녕하세요. 사세기 서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의 선택을 내리셨나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기까지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 모든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 새겨진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그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는 아닐까요? 처음 이 책 역행자를 펼쳤을 때 저는 묘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는 저자의 선언이 어딘가 오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책장을 덮을 때쯤엔 전혀 다른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본능의 노예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의식의 감옥을 부수고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며 끝내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해 나가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영리한 투쟁 기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안락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책의 저자, 자청, 이제는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시작은 사실 0점짜리였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듯 그는 외모도 공부도 돈도 없던 소위 실패자의 삶을 살았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게임에만 빠져 지내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임에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반드시 공략집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수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뇌과학, 경제학 등 닥치는 대로 지식을 흡수하며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을 지우기보다 그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듯 자신의 지능과 실행력을 수치로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죠. 오늘 소개할 이 책은 0점짜리 인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완전하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도 도발적인 기록입니다. 저자는 우리 대다수를 순리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환경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반면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수의 사람을 역행자라고 정의합니다. 그가 말하는 역행자의 길은 총 7단계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핵심적인 지점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운이 좋았겠지, 부모를 잘 만났겠지 라며 깎아내리죠.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의식의 방어기제라고 말하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존재다. 하지만 자의식이 너무 강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발전이 멈춘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의식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성을 쌓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자의식을 해체한다는 건 그 성벽을 허물고 나의 부족함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느껴지는 공포,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이 모든 건 과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때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저항한다. 이것을 본능이라 부르지 말고 오작동이라 불러라. 저자는 이를 우리 뇌에 남겨진 낡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제작을 시작하고 싶은데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여지시나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망할까봐 잠이 안 오시나요? 그건 당신의 지능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유전자가 보내는 가짜 신호입니다. 역행자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뇌 최적화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이 전략이죠.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뇌의 성능을 올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언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서는 타인의 뇌를 내 뇌에 복사하는 행위이고 글쓰기는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단단하게 굳히는 행위다. 지식을 머리에 넣기만 하는 입력 단계에 머물지 마세요.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출력의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역행자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집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기술적인 성공법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세 가지 큰 대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식의 보호와 자유의식의 해체입니다. 순리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속입니다. 반면 역행자는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안의 시스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능의 지배와 의식적 통제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본능이죠. 역행자는 이 본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능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본능을 이용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본능을 역이용해 일부러 남들 앞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배수의 진을 치는 식이죠. 세 번째는 확률적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두 가지 생각에만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인생을 확률 게임으로 보라고 조언하며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패해도 손실이 적고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확률 51% 이상의 게임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해야 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은 다음 도전의 승률을 높여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에 몸을 던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시작도 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승률을 높이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자의식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 나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왜 내 자의식이 발끈했는지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사실 그 사람이 부러웠던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해체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의 전략의 최소화입니다. 매일 2시간이 어렵다면 20분이라도 읽고 2문장이라도 쓰세요. 중요한 건 뇌가 공부하는 근육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기록하기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 중 본능에 의한 것과 이성에 의한 것을 분류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내 유전자가 어디서 오작동하는지 보일 겁니다. 이제 우리 채널만의 시간, 사색 코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명쾌해서 감히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은 인생의 기계화에 있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하나의 게임으로, 인간을 하나의 계산 방식처럼 대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능을 최적화하며 확률이 높은 곳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삶. 물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그 수많은 결, 슬픔, 고독, 허무 같은 감정들이 단지 유전자의 오작동이나 비효율적인 자의식으로 치부되어야만 할까요? 가끔은 비효율적인 줄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확률이 전혀 없는 꿈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 때로는 자의식에 갇혀 찌질하게 울어보기도 하고 이유 없는 우울함에 젖어 하루를 망쳐보기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략하고 승리하는 역행자의 삶은 화려하지만 자칫하면 정답만 있는 차가운 기계의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뇌를 최적화한 뒤에 그 텅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 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공략할 수 있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작동이라 부르는 그 서툰 순간들 속에 인생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자청의 역행자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본능의 사슬을 끊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유식을 해체하고 유전자의 오작동을 인지하며 독서와 글쓰기로 뇌의 근육을 키우는 일.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투쟁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인생이 게임이라면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게 맞겠죠. 비록 그 과정이 효율적이고 차가운 공략법일지라도 그 도구를 손에 쥐는 목적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마침내 나만의 사색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말입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의 합이다. 오늘도 사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